안녕하세요. 정진무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현대차, HMM 다 업종 대표주들이죠. 2월 4주차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둑 격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간, 대국, 착수, 소국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멀리 보되 실행은 한 수 한 수에 집중하자. 작은 성공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바둑 격언이 있는데요. 크게 생각을 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죠. 시장에서 보면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서 계획도 하지 않고 뭐 어떤 목표라든지 설정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인들한테 전해듣는 구전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사실 주식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만약이라도 앞이 보이지 않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를 못해서 만약에 시장들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이 좀 길어진다거나 조금 뭐 깊숙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생각, 크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게 앞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주식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자. 이거는 결국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죠. 그래서 작은 습관부터 한번 쉽지는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는 게 뭐 주식 투자에서 예를 들면 뭐 차트를 꼭 본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 격언을 본다거나 아니면 주식 관련 서적들을 읽는다거나 그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오늘 바둑 격언을 준비를 해봤고요.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이고요. 현황이고 밑에 부분에 보면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죠.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뉴욕 증시 보합 마감,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 우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저한테 더 좋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 아마 투자의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끌끄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면 조금씩 조심을 합니다. 조금씩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 보면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을 하고 희망의 벽을 타고 하락을 한다. 걱정의 벽이라는 게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할 때, 불안할 때는 그 불안감을 딛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나와서 뭐 미국에서는 금리를 뭐 인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지표 중에 보면 뭐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 이런 좀 불안감이 계속 오는데 험난한 고용이라 그러죠.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좋고 3대 지수 모두. 근데 이건 이틀 전에,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 새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뉴스지만 이러한 점도 있었다라고, 이러한 점도 있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도 있겠지만 경제가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느냐, 아니면 이런 지수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경기 부양책에 매진을 해야 되느냐.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써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인플레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좀 더 불안하다. 두 가지 입장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해외 증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참고사항이다. 해외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100% 좋고, 또 해외 증시가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또 좋지 않다. 꼭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외 증시라든지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해라. 뉴스를 보고 뭐 투자를 하면 또 큰 손해를 본다는 그런 또 주식 교훈이 있죠. 보도되는 뉴스는 호재든 악재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주식 교훈도 있다라는 거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삼성전자, 현대차, HMM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먼저 삼성전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를 한번, 어떤 뉴스냐,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를 사줄 기관들의 돈은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뭐 펀드액이 5천억이 넘는다 그러지만, 여기에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펀드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매수를 하겠죠. 이 사람들은, 자산운용사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진입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런 신한 땡땡 운용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운용하는 그 펀드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로 들어올 대기 자금들은 많다. 또 경험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찬스다, 기회다, 그리고 얼마든지 더 사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참고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또 뉴스들 보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작년에 D램 시장 점유율이 44.1,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16.2, 조금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밑에 부분에 가서 보시면 또 삼성전자를 좋게 보시는 분들 같으면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점유율이 2020년 27.5%, 2019년 24.8, 2018년 18.8,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증가를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자동차 쪽으로도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그죠? 자동차 부품까지 전 세계에서 굉장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이고, 이제 보시면 계속 지금 1등하는 부분도 있고 1등하고 경쟁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를 해서 또 자동차 쪽으로도 계속 사업 능력을 확장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점유율도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또 참고를 해주시고, 삼성전자에서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죠.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이런 습관은 꼭 들여야 된다. 삼성전자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나침반 지수 역할을 하는 D램 반도체 가격 지수, 현물 가격 지수입니다. DXI.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값은 더 강세가 이어질 거다. 더 강세가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소음이라고 보죠. 소음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렇게 투자 심리를 계속 흔들어대지만, 정작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주, 실적주,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이 두 개의 지표, DXY와 SOX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DXI는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
이건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이런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그런 바람에서 또 DXI를 확인을 했고요. DXI 다음에 SOX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십시오. 고점 2월 16일 날 또 고점을 찍고 잠깐 쉬고 있지만 보시면 추세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계속 우상향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 그래서 DXI와 물론 DXI와 SOX만 보고 삼성전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지표는 꼭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DXI와 SOX를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그래서 SOX 확인을 한 결과 큰 문제는 없고 계속 우상향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삼성전자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지금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지표들이 좋은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나?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세 원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급등하면 조정 온다. 주식 시세 원리입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현대차, HMM 다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황이 보시면 이 구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좀 횡보가 길었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보시면 삼성전자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빠른 반등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때마침 여기 보십시오. 신용장구가 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다가 그 신용장구가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보니까 주가와 영향이 있죠.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신용장구가 조금 줄면서 그죠? 신용장구가 줄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상승하는 모습. 신용장구가 여기 때 비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줄었었죠. 줄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지금 여기 요 구간 중첩이 좀 되지만 시용장구가 많이 들어오고 나서 시용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주가가 좀 반대로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서 신용으로 좀 많이 삼성전자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시세 원리 보면 항상 급등하는 구간에 신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두 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들어온다. 신용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력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싸게 신용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싸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할 건데 굳이 서둘러서 비싼 값에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용이 많이 들어온 주식은 기다리면 싸게 파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삼성전자는 조정이 좀 더 길어지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지금 뭐 흐름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제가 보시라 그랬죠. 월봉, 연봉으로 보시라 그랬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는 그 와중에 뭐 단기적으로 호재나 단기적으로 좋은 뉴스나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를 계속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다 무시하시라 그랬죠. 그냥 큰 흐름만 보시고 삼성전자는 길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삼성전자 투자 방법 그리고 뭐 현대차, HMM 투자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또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조정하는 이유, 신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게 물량 다 나올 건데 뭐 굳이 빨리 사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겠죠. 세력 쪽에서는 돈이 많은 세력,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법인이든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 관련해서 또 뉴스를 한번
보시면 현대차, 뭐 반값 전기차 내가 먼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조금 시끄러웠던 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애플카가 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애플하고 뭐 이렇게 협업이 안 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 같았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조정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급등이 나오면 주식시세 원리, 급등이 나오면 조정 들어온다. 급등이 나오면 조정 들어온다. 이 급등이 좀 길게 90도에 가깝게 급등이 나오면 그만큼 또 길다. 이게 핵심이죠. 오늘 핵심입니다. 급등하는 각도에 따라서 조정 구간이 다릅니다. 아니, 급등이 90도에 가깝다. 그러면 좀 길게 나오고, 이게 좀 더 굉장히 급등을 했죠. 90도에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좀 길게 들어오겠죠. 61선, 녹색 선입니다. 급등 나오고 61선을 터치하면서 또 조정 긋고 또 상승, 또 급등. 그러면 그러면 주식시세 원리, 흐름, 급등 나왔으니까 61선에 안착하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구나. 절대 서둘지 말자.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대차 역시 지금 시종 보십시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추세를 보라 그랬죠. 월봉 추세. 이 부분 꼭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파동을 보시라. 추세와 파동을 보시라. 그래야 크게 먹는다. 추세 보십시오. 오랜 동안 자동차 업종이 경가민감주죠. 경기민감주. 그래서 삼성자하고는 투자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만났습니다. 경기민감주가 때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고, 지금도 그때 비슷하니까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상승 1파, 2파, 상승 3파 진행 중입니다. 이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죠. 굉장히 흔들어댑니다. 보십시오.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6개월 가까이, 7개월 정도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거 잘 참으시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를 만났다. 그러면 결국 현대차가 시즌 주도줄 수 있는데, 주도주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의 기회를 주니까 서둘지 마라. 이렇게 흔들어대는 구간에서 버텨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심적인 고통이 노동의 대가입니다. 심적인 고통이 꼴 노동의 대가. 이제 회사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는 것 똑같은 겁니다.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굉장히 극심합니다. 6, 7개월 이렇게 어떻게 버팁니까? 버티면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주식시세의 원리, 추세, 그리고 또 파동까지 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구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습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죠.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들어온다.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들어오고, 이런 갭을 메우는 갭 매립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 주식 교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패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매수하는 순간 고통입니다. 매수하는 순간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대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큰 보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현대차 투자하시는데 그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HMM.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코스피가 조금씩 행보하는 그런 사이에 지금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66 이렇게 보시면 61선 터치하고 바로 가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시종에 들어왔을 때는 좀 행보하다가 꺾이니까 또 바로 급등해 버립니다. 기관도 파는 그 듯 하면서 다시 또 사주네요. 외국인도 다시 들어오고. 해운주 쪽에 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HMM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뉴스를 살펴보면 또 뉴스에서 이런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네요. 배가 많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배가 많이 모자라는 거고요. 이런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 그랬죠.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면 항상 뒷북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호재에 사서
악재에 매도하니까 그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뉴스는 참고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해운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할 때 DXI와 뭐 SX 지수를 제가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주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걸 봐야 된다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SCFI와 더불어서 해운 지수 중에 보면 BDI라는 지수가 있죠. BDI. 네. 또 이렇게 또 급등을 했잖아요. 2월 초입니다. 행보하다가 2월 중순부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BDI 지수가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발틱 운임 지수인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다 위에 배가 얼마나 많이 떠다니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배가 많이 떠다니면 BDI 지수가 이렇게 상승, 그리고 바다 위에 배가 적게 떠다니면 이렇게 뭐 BDI 지수가 하락,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물동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물동량이 적다는 거는 배들이 좀 적게 움직인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삼성자의 DXI와 SX처럼 해운주 꼭 뭐 HMM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페노션이라든지 다른 해운주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는 BDI 지수와 SCFI, 예, 상하이 해운 뭐 운임 지수, 이 두 개는 한번 꼭 보고 꼭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을 했으니까 HMM 좋을 거고요. 또 차트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HMM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HMM 역시 해운주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현대차처럼 때를 만나야 되겠죠. 때를 만나면 굉장히 큰 시세를 냅니다. 때를 만나면 굉장히 큰 시세를 내는데, 예, 지금 또 때를 만난 것 같죠. 이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 보면 저점이 7,000원 후반대입니다. 7,000원 후반대에서 2003년 3월이죠. 2007년 5월달이었습니다. 4년 동안 올랐습니다. 4년 동안. 그럼 또 공교롭게도 2020년 3월달에 또 2000 초반대에서 저점을 찍고 조금 이제 상승 일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파동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다 있는데 여기는 잔파동이 더 컸네요. 잔파동, 오파동이 마무리되고 잔파동이 더 컸다. 파동도 있고 추세도 있고 또 대장주였기 때문에 보시면 똑같죠.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도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의 기회를 많이 줍니다. 시세의 양 끝단에서 오래 머물죠. 오래 머물렀습니다. 주식 시세의 원리입니다. 시세의 양 끝단, 하단, 상단에서는 오래 머뭅니다. 출발을 하면 그냥 빨리 가버립니다. 6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급나죠. 일봉으로 보시고 이렇게 일봉을 잠깐 보시면, 일봉으로 보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여기 지금 2,000원에서 6배 이상 올랐습니다. 겁나죠. 주도주는 원래 무섭습니다.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희망의 벽을 타고 내려오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갑니다. 걱정의 벽, 불안감 타고 갑니다. 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강합니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의 특징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MM 주식, 그리고 현대차 주식, 삼성전자 주식, 세 종목 다 업종의 대장입니다. 대장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시세가. 이 부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맨 위에 게 HMM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 세 개 지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인데,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방 눈에 띄죠? 다 우상향입니다. 이 네 개 중에 투자하기에 제일 편한 거는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고수익을 줍니다. 맞죠? 종합주가 지수 역시 만약에 코덱스 200이나 KT 30을 계속 투자를 했더라면, 차곡차곡 쌓았더라면 종합주가 지수 역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경기민감주 HMM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때를 기다려서, 조직 경연에 보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라 그러죠. 때를 기다려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으면 큰 보상을 받았죠. 굉장히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HMM이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장기 투자를 하면, 길게 장기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버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시전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왔을 때, 움직임이 좋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크게 보상을 받더라.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